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 할머니가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기향을 피우면 숨이 막혀서 죽겠고, 안 피우면 모기가 밤새 윙윙거려서 잠을 못 자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은 창문을 활짝 열고도 편안하게 주무세요.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담 진행자이자 30년간 환경 독성학을 연구해온 의료진 박세민입니다. 오늘은 화학 살충제 없이도 모기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놀라운 천연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것 하나로 모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돈도 거의 안 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모기 매트나 스프레이는 오늘 당장 멈춰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폐를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오신 73세 김미숙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또다시 모기향을 피우고 난 뒤 숨쉬기가 힘들어져 가슴팍을 부여잡고 계셨어요. 아이고, 숨이 막혀 죽겠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밤마다 윙거리는 모기 소리에 잠 못 이루던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모기향과 스프레이를 매일 사용하셨지만 사용할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딸 은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또 그런 독한 것들 피우시면 어떻게 해요? 폐가 상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딸의 걱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런데 모기가 너무 성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이 나이에 모기에 물리면 더 아프거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작년 여름에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78세 이영자 할머니가 호흡곤란으로 실려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름철 열사병이나 감기로 생각했지만 자세한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액에서 피레스로이드라는 화학 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된 거예요. 이 물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모기 살충제에 들어있는 주성분이에요. 이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매일 밤 모기 매트를 사용하셨다고 했어요. 모기 소리만 들으면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응급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검사 결과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기관지에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독성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치 담배처럼 서서히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 할머니는 즉시 치료를 받고 모든 화학 살충제 사용을 중단한 뒤 제가 알려드린 천연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2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호흡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침도 멈췄어요. 무엇보다 밤에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해 하셨어요. 그렇다면 화학 살충제 없이 어떻게 모기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이 정말 놀라운데요. 여러분, 토마토가 모기를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 안에는 토마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토마토가 자연에서 각종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이에요.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아요.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69세 박순내 할머니도 밤마다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매일 스프레이를 뿌리고 주무시다가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죠? 제가 토마토 활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직접 해보신 후에는 감탄하셨어요. 평생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토마토 한 개를 반으로 자른 다음 그 자른 면을 침실 곳곳에 놓아두는 거예요. 특히 침대 머리만, 창문 근처, 옷장 앞에 두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토마토에서 나오는 토마틴의 향이 방 안 전체로 퍼지면서 모기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돼요.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토마토를 살짝 으깨서 즙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솜에 토마토즙을 묻혀서 팔목이나 발목 같은 부위에 발라보세요.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도 절대 물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모기에 잘 물리지 않아요. 토마토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바꿔서 모기가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 할머니는 토마토 한 개로 이렇게 모기가 안 꼬일 줄 몰랐다며 이제는 여름이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밤에 창문을 열고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비밀 무기가 더 놀라운데요. 양파 드시고 나서 껍질 그냥 버리시죠? 이제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는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예요.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것도 바로 이 황화합물 때문인데 모기에게는 이 냄새가 치명적인 독가스와 같아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5세 정남순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여름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무리 창문을 닫고 있어도 어디선가 모기가 나타나서 밤새 윙거린다고 하소연하셨죠. 제가 양파 껍질 활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양파 껍질 덕분에 모기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방법은 이래요. 요리할 때 나온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망이나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곳에 걸어두시면 돼요. 특히 현관문 근처, 베란다, 화장실 같은 곳에 두시면 효과가 뛰어나요. 양파 껍질 하나면 넓은 거실 전체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실제로 제가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양파 껍질을 둔 방과 두지 않은 방에 각각 모기를 풀어놓고 관찰했는데 양파 껍질이 있는 방에서 난 모기들이 금세 도망가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양파 껍질의 효과가 매우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한 번 말려서 두면 2주 3주 정도는 효과가 계속돼요. 중간에 가끔 주물러 주시면 향이 더 강해져서 효과가 배가 돼요.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더욱 놀라운데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2세 한영희 할머니는 매년 여름마다 화장실에서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화장실만 가면 모기가 달라붙는다고 하소연하셨죠. 원인을 찾아보니 화장실 배수구와 싱크대 주변에 물기였어요. 모기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곳에서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고여있는 물은 모기에게 최고의 산란장이 되죠. 이때 제가 추천한 방법이 바로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소금은 습기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방법은 간단해요. 화장실이나 부엌 배수구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려주시면 돼요. 소금이 물기를 흡수하면서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동시에 소금의 살균 효과로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한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쓰신 후로는 화장실에서 모기를 한 마리도 못 봤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모기 때문에 여름마다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긴장했는데 소금 한 줌 뿌린 것뿐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없어질 줄이야.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배수구 관리예요. 설거지나 세수를 한 후에는 반드시 배수구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이 없다면 당장 하나 구입하시길 권해요.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방법은 정말 기가 막혀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6세 오성자 할머니도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집에 있는데도 모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죠. 분명히 창문도 닫고 문도 닫았는데 밤만 되면 어디선가 모기가 나타났어요. 범인은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작은 틈새들이었어요.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는 방충망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 바늘 구멍만한 크기였지만 모기에게는 충분히 큰 통로였던 거예요. 방충망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손전등을 방충망 뒤쪽에서 비춰보세요.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모기의 침입로예요.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구멍을 발견하셨다면 방충망 보수용 테이프나 패치로 막아주세요. 요즘은 투명한 제품들이 많아서 보기에도 좋아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곳이 창틀 아래쪽 배수 구멍이에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작은 구멍인데 여기로도 모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전용 방충망을 끼워주시면 물은 빠지고 모기는 차단할 수 있어요. 오 할머니는 이렇게 집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고 막은 후로는 모기를 거의 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방법은 더욱 신기해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배정숙 할머니에게 직접 실험해 봤어요. 거실 한쪽에는 물주머니를 달고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물주머니가 있는 쪽에는 모기가 거의 접근하지 않았고 없는 쪽에만 몰려들었어요. 물주머니가 모기를 쫓는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 빛의 굴절과 반사 효과예요. 햇빛이나 전등빛이 물주머니를 통과하면서 사방으로 반사되는데 이 빛을 모기가 매우 싫어해요. 모기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야행성 곤충이라서 강한 빛에 노출되면 즉시 도망가 버려요. 둘째, 물주머니에 비친 모기 자신의 모습을 천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기가 물주머니에 다가가면 자기 모습이 확대되어 비치는데 이를 자신을 잡아먹을 큰 천적으로 오해해서 황급히 도망간다는 거예요. 물주머니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깨끗한 물을 반 정도 채우고 입구를 단단히 묶으면 돼요. 너무 많이 채우면 무거워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설치 장소도 중요해요. 창문 근처나 현관문 위쪽에 달아주시면 모기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배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 여름철 모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기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77세 송기철 할아버지는 모기에 물리면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나곤 하셨어요.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한 후로는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첫 번째 방법은 비누거품 활용법이에요. 모기침 속에 들어있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가려움을 유발해요. 이 성분은 산성인데 알칼리성인 비누로 중화시킬 수 있어요. 물린 부위에 비누 거품을 올려두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물로 씻어내세요. 가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열치료예요.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은 50도 정도의 열에서 분해돼요. 따뜻한 물에 담근 수건을 물린 부위에 올려두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한 바람을 쬐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송 할아버지는 원래 여름만 되면 모기와 전쟁을 벌이셨어요. 가려워서 밤새 긁고 또 긁고 긁다가 상처 덧나고
참을 수가 없어 늘 이렇게 한숨을 쉬셨죠. 제가 비누거품 활용법과 열치료 방법을 차례차례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긁어야 시원한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배웠을 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하더라고요. 물린 곳마다 비누거품 발랐더니 금방 가라앉고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붓지도 않고 이젠 모기에 물려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송 할아버지는 그 뒤로 손톱으로 긁는 습관도 완전히 고치셨어요.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완벽한 모기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단계별 전략은 이래요.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집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고 막아주세요. 방충망, 문틈, 배수구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서식지 차단이에요. 화장실과 부엌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굵은 소금으로 습기를 관리해주세요.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천연 방충제 설치예요. 토마토와 양파 껍질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고 물주머니를 현관과 창문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면 모기가 접근할 수 없어요. 네 번째는 개인 보호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토마토즙을 손목과 발목에 발라주시고 밝은색 잠옷을 입으시면 모기가 물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를 대비해서 비누와 따뜻한 물, 얼음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빠른 응급처치가 가려움과 붓기를 최소화해요. 전남 목포시에 사시는 81세 조아순 할머니는 이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신 후 50년 만에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화학 살충제로 인한 기침과 두통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어요. 모기가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물고 어떤 사람은 덜 물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것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를 알면 더욱 효과적으로 모기를 피할 수 있어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70세 윤복자 할머니와 72세 남편 윤영수 할아버지는 매년 여름 재미있는 현상을 경험하셨어요. 같은 방에서 주무시는데도 할머니는 모기에 거의 물리지 않으시는 반면 할아버지는 온몸이 모기 물린 자국 투성이가 되곤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모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고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도 좋아해요. 특히 젖산이라는 성분 냄새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모기가 더 많이 꼬이는 거예요. 윤 할아버지는 평소 당뇨병이 있으셔서 혈당이 높은 편이었고 이것이 모기를 더 끌어들이는 원인 중 하나였어요. 또한 모기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해요.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더 많이 접근해요. 그리고 체온이 높은 사람, 술을 마신 사람도 모기가 더 좋아한다고 해요. 윤 할아버지는 평소 진한색 옷을 즐겨 입으시고 체온도 할머니보다 높은 편이어서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쉬웠던 거예요. 제가 윤 씨 부부에게 이런 원리를 설명해드리고 몇 가지 추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먼저 할아버지께는 밝은색 옷을 입으시도록 권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낮추시도록 했어요. 또한 토마토 주스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는데 이는 몸에서 나는 냄새 자체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윤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이제는 할머니와 비슷하게 모기에 거의 물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토마토 주스를 매일 마신 효과가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어서 모기가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모기 방어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어요. 평소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토마토나 양파 같은 천연 방충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시길 권해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샤워로 땀과 체온을 낮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선풍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8세 박현미 할머니는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마다 고생하셨어요.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오고 닫으면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날개가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모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제대로 날지 못해요. 그래서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기만 해도 모기가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박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선풍기 하나로 시원함과 모기 퇴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선풍기를 침대 발치 쪽에 놓고 약한 바람이 몸 전체에 돌도록 하시면 모기가 전혀 접근할 수 없어요. 바람에 새기는 티슈가 살짝 날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강하면 몸이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박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고 모기 걱정 없는 여름밤을 보내고 계세요. 전기료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다며 무척 만족해하고 계세요. 또 다른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물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시는 65세 강순덕 할머니는 집 베란다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효과를 보이는 식물들이 있어요.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같은 허브 식물들은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내뿜어요. 강 할머니는 이런 식물들을 창가와 베란다에 배치해 두셨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셨어요. 특히 로즈마리는 모기뿐만 아니라 파리나 다른 해충들도 쫓아내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 천연 방충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이런 식물들의 장점은 1년 내내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번 심어두시면 지속적으로 모기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집안 공기도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라벤더는 은은한 향으로 숙면에도 도움이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강 할머니는 이제 화학 살충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자연이 주는 선물만으로도 충분히 모기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안심하고 뛰어놓을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피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강원도 춘천시에 사시는 79세 이옥분 할머니가 우연히 발견하신 방법인데 계피 스틱을 우린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침실에 뿌리시면 모기가 전혀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피에는 신라몬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모기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계피 스틱 서너 개를 물에 끓여서 우린 다음 식힌 후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계피 향은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이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 집안이 계피 향으로 은은하게 향기롭고 모기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계피의 항균 효과로 집안 공기까지 깨끗해졌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혹시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직접 피부에 바르시면 안 돼요. 대신 양파 껍질이나 다른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또한 토마토즙을 바른 부위를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지 마세요. 토마토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경북 포항시에 사시는 71세 김정자 할머니는 처음에 토마토 방법을 시도하시다가 피부에 약간의 발진이 생기셨어요. 다행히 즉시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후에는 문제없이 모기 퇴치 효과를 보셨어요. 이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길 권해요. 또한 양파 껍질을 사용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양파 껍질은 사용하지 마시고 2주, 3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습기가 많은 곳에 두시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화학 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방충제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토마토와 양파 껍질로 기본 방어막을 만들고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주고 계피, 우린 물로 마무리 방어를 하시면 완벽한 모기 차단 시스템이 완성돼요. 여기에 허브 식물까지 키우신다면 정말 철벽 같은 방어가 가능해요.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화학 살충제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매년 여름마다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난달에는 85세 이금순 할머니가 모기 매트를 사용한 후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오시기도 했어요. 다행히 즉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이 할머니 역시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천연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오늘 알려드린 천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이에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니까 믿고 사용하시기 바라요. 토마토의 토마틴 성분은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모기 퇴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양파의 황화합물 역시 천연 방충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물질이에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화학 물질로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몸과 환경에 해롭지 않은 천연 재료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김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김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다른 여름을 보내고 계세요. 더 이상 독한 모기향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로 인한 숨막힘이나 가슴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밤에 창문을 활짝 열고도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딸 은정 씨도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것을 보고 무척 안심하고 계세요. 이제는 가족 모두가 화학 살충제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도 올해부터는 토마토 1개, 양파 껍질 1줌, 굵은 소금 1잔, 물주머니 하나로 모기 걱정 없는 평화로운 밤을 보내시기 바라요. 이 방법들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완전히 안전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커피 우린 물로 모기 차단하기, 양파 껍질로 천연 방충제 만들기, 굵은 소금으로 습기 제거하기.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만 지나면 여름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어요. 행복한 인생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